안녕하세요, 학입니다. 자, 오늘 2024년 12월 6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한 어제와 오늘입니다. 진짜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관점을 보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어제 역사적 고점 100K를 넘겼죠. 비트코인이 역사적 고점 100K를 넘기고 약 100.4K, 104K 정도의 저항을 맞고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 리테스트까지 완벽하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리테스트 자리에서도 방에서 브리핑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의 관점은 뭐였냐면 비트코인이 위에서 비벼준다면 비트가 이렇게 채널 상단에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 여기에서 만약에 비벼준다면 알트들에게 좀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어제 계속 비비다가 새벽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가속화가 팍 터지면서 7시경에 아주 큰 빔이 나왔더라고요. 어제 제가 늦게까지 매매를 하다가 늦게 자서 아침에 이거는 못 본 상태였는데 어쨌든 혼돈의 큰 하락이 한번 나왔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한번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부 익절 물량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100K 돌파가 났을 때 이런 심리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100K 돌파가 났어요. 100K 돌파가 나고 위에서 상단에서 비비고 있을 때는 아직 더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여긴 100K는 상징적인 가격이라 애초에는 100K의 저항을 받고 바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바로 이런 빔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버티는 걸 보면서 더 가나? 더 가나? 100K인데도 더 가나? 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했고 아마 홀더분들도 많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빨리 가지 못하고 여기가 깨지면서 기존에 지지받았던 자리 한번 쏘고 지지받고 다시 가려고 했던 자리가 재차 깨지면서 그 다음부터 가속화가 쭉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한번 와락하고 쏟아냈어요. 즉 여기에서 밑에서 갖고 오던 사람들 홀더들이 어느 정도 부분 익절이든 익절 물량이든 100K가 넘기면서 상징적인 가격을 넘기면서 와르르 한번 무너냈는데 그러면 이대로 반등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와 가지고 채널 이탈까지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단기적인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이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을 되돌려주는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냐면 이 하락하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상승한 자리입니다. 즉 죄송합니다. 여기 자리를 재차 다시 올라타고 버텨만 준다면 한 번 더 상방 돌파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횡보할 수 있는 여력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심리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던 홀더들이나 혹은 단기적으로 잡았던 홀더들이 100K라는 상징적인 가격이 돌파가 됐을 때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버티는 걸 보고 기다렸는데 버티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걸 보고 여기에서 실망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왔다. 근데 이 실망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왔는지 장기적으로 조정의 시작인지는 모르는 상태였지만 후행적으로 조금 말아 올리는 힘을 보니 아직은 끝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이때도 보시면 요런 무빙들 지난 2024년 3월 정도의 무빙을 보시면 요렇게 한 번씩 빔을 털어내는 무빙들이 보입니다. 이때도 꽤 폭이 컸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12% 정도 빠졌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14% 정도 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단박에
고점 신고점이나 큰 상승을 한 다음에 단박에 꺾여서 이렇게 죽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왜? 이 손바뀜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요. 상승을 가지고 오던 이렇게 롱을 홀더하고 올라오던 사람들이 여기서 한 방에 이렇게 팍 털고 빠지는 경우는 거의 자발트 정도밖에는 없어요. 세력들이 운전하는 자발트밖에는 없고, 대부분 여기에서 어떤 기간을 가지냐면 이런 시간의 횡보나 이런 쐐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지면서 혹은 내려왔다가도 큰 반등을 주고 여기에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빠지더라도 이 과정들에서 뭘 하냐면 남은 물량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자, 볼까요? 대표적으로 보통 보면은 큰 변곡, 그러니까 대규모 하락장의 시작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시간이 끌리거든요. 이게 이제 21년도 고점이죠. 21년도 고점에서도 팍 털었다가도 다시 어느 정도 버텨주고 털었다가도 버텨주고 하는 이런 형태. 보통 이제 세기로 보시잖아요. 이런 형태의 큰 변곡 전에는 손바뀜의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도 더디게 한 방에 팍 뺐지만 다시 근처까지 올려주는. 그래서 보통은 변곡을 가질 때 변곡의 패턴 중에서 바닥 상승권이라고 해도 천장 이렇게 쌍고점 패턴 혹은 아니면 뭐 쐐기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손바뀜의 시간이 어느 정도 큰 변곡이 나오기 위해서는 손바뀜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숏 세력의 입장에서도 숏 매집 기간이 필요한 거죠. 이 숏 매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단박에 이렇게 죽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살려내는 모습, 버텨내고 있는 모습을 좀 보니 더 그렇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가 지켜지면 가장 베스트고, 여기 아까 말했던 이 추세선 딛고 리테스트하고 쌌던 자리니까 여기 지지를 지켜주면 가장 좋겠고, 만약에 안 지켜주더라도 쌍바닥에서 한 번 더 찍고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오르더라도 한 번 더 오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자리에서 알트들이 좀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알트 수익들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큰 범위에서 본다면 아마 만약에 여기서 죽더라도 여기서 한번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죽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그림이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 죽는다면 쌍고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죽지 않겠는가. 그러면 뭐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뭐 렉라인 이렇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좋구나. 뭐 이런 식으로 흐름도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힌트는 이더리움에서 좀 볼 수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그 일전에 한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키 맞추기라는 게 있죠. 비트가 고점을 갱신하고 이더가 조금 뒤늦게 가서 고점 갱신하고, 그래서 얼추 어느 정도 상승폭까지는 좀 따라가 주더라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이더가 좀 많이 약세라 가지고 많이 못 따라가죠. 네, 많이 못 따라가긴 한데, 그래도 요런 상승들을 좀 노려볼 수 있고, 이더의 기준으로 볼 때는 팍 이렇게 쏟아냈지만 다시 이만큼 거의 한 70% 이상 말아 올린 것 같죠.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니까 당장에 비트가 떨어지려고 하다가도 아마 이더가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좀 덜 떨어지고 좀 버텨주고, 그다음에 뭐 비트가 버텨줬으니 조금 더 눌렸다 상승하면 또 이더도 한 번 더 딸려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시 죽더라도 이더가 뭐 요 정도의 상승 정도는 추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흐름 흘러가면 아마도 알트들도 이더가 이렇게 이 정도로 잘 가준다면 알트들도 같이 가주지 않겠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키 맞추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키 맞추기를 하면 비트는 이 21년도 그 다음에 전고점을 기준으로 이만큼을 갱신했잖아요. 근데 이만큼 갱신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려면 이더 기준에서는 거의 지금부터 1A로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야겠죠. 못해도. 그렇죠?
지금부터 이더의 상승이 달려서 50% 정도가 올라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뭐 가능합니다. 무조건 절대 안 됩니다는 아닌데 이 시장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마 키 맞추기라고 하면 21년도 고점을 기준으로 본다기보다는 요런 4천대짜리들의 전고점을 저 정도 선으로 갱신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한 4,400 정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를 고점으로 보면 비트 기준에서 이렇게 갱신한 70개 한 요 정도 갱신한 폭이 이더한테는 한 요 정도로 갱신한 폭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예측.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뭔가 시즌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아직 기회가 좀 남아 있을 것 같다. 아주 길게 남았다. 뭐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막 불장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두 가지 정도 추가 상승이 한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최소한. 그리고 이 추가 상승이 만약에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불장의 끝의 형태라면 이때 알트들은 꽤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이때 알트들이 앞에서 이만큼 오르는 동안에 뭐 한 전체, 그러니까 불장 전체의 상승률 중에 이게 100% 여기에 불장의 끝의 상승 끝이라면 한 2, 30% 정도밖에는 안 돼요. 사실 이때까지 올라온 기간들. 그 나머지 한 70에서 한 60%에서 70%, 80% 정도의 상승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 마지막 피날레 구간 거의 몇 달 안에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몇 달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한 달 동안의 알트들의 상승폭들은 굉장히 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알트들을 뭘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지만 차트들이 좀 좋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다져놓은 것들, 아직 출발 안 한 것들을 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급등해서 오늘 추세가 나오는 것들을 눌림에 잡아서 단타 요 정도 상승을 조금 노리는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본인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매매를 하겠는가라는 게 좀 중요하고, 이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나 이거 급등 코인을 탔어. 근데 여기에서 눌림에 잡아가지고 내가 늦게 탔으니까 여기에서 익절을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마인드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이만큼 먹고 있으면 막 더 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홀딩 하다가 내가 늦게 탔으니까 조정 한 번만 맞아도 재평단을 건드려서 다 뱉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급등 코인들 늦게 탔으면 익절 날리시면서 따라가는 게 불장이든 아니든 그거는 좀 해주시는 게 수익을 지키고 멘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서 쇼형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도 보여드렸고 오늘도 나왔지만 불장에는 잘 가요. 항상 잘 가다가 한번 팍 터는 이런 강하고 변덕스러운 무빙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빨리 말아 올리고, 지금 저희가 두 번이나 겪었죠. 계엄은 물론 이벤트적인 거긴 하지만 뭐 어떤 이벤트가 갖다 붙어도 계엄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발 뭐 규제, 코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뭐 있을 때도 있고, 뭐 전쟁 났대 아니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불장의 형태에서는 빠르고 강한 무빙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때에 만약에 잘못해서, 오늘은 이더가 버텨줬으니까 알트들이 와장창 안 깨졌어요. 알트들이 생각보다 비트 하락폭 12% 떨군 거에 비해서는 알트들이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더가 이런 팍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알트들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진짜 미친 듯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근데 결국은 불장에는 상승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승 때는 잘 벌어요. 근데 요 한 번 하락에 그냥 와장창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스탑로스 익절 해가면서 따라가고 스탑로스를 꼭 잡아놔야,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급진적인 어떤 조정이 나오고 다시 빨리 반등할 때 내가 여기에서 익절해놓고 잘라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든 뭐 여기에서 잡든 다음에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항상 빠르고 강한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걸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오늘도 한번 꼭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주말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은 전체적으로 아직은 기회가 남았다. 그리고 적어도 한 아주 빠르게 짧으면 한 1, 2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뭐 길면 뭐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아직은 바로 진짜 시즌이 종료되어서 끝날 것 같은 어떤 그런 조정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고 늦게 타시면 이런 대응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금요일인데요. 요즘 뭐 금요일에 좀 무빙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조금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수익들 챙겨가시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빔, 뭐 개연빔, 그리고 어제 오늘 새벽에 하락 이런 것들로 좀 손실 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마음 추스리시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지 않나 싶으니까 또 심기일전 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불장에는 항상 포모 참기가 제일 힘들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제일 신경 쓰이는 건 그런 거예요. 잘 버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잘 버시면 축하드릴 일이죠. 근데 모두가 잘 벌고 나 돈 벌었어, 나 뭐 했어, 수익 좋네요, 요즘 장 좋네요 라고 말씀하는 중간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분들이 저는 진짜 힘든 시기를 겪었다 보니까 이 소외된 분들이 좀 마음에 쓰입니다. 이 소외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남들 좀 잘 벌고 있는데 내가 수익이 좀 좋지 않거나 한두 번의 실수로 어제 같은 경우나 그제 같은 경우에 뭐 개헌빔 같은 경우에 청산이 나셔서 혹은 손실을 보셔서 힘드신 경우에 되게 반대급부에서 포모도 오고 화도 나고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좀 멘탈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좀 심심한 위로를 좀 전하고, 그리고 제가 겪어보니까요, 이게 이것도 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분이 안 좋고 멘탈이 나가서 뇌동을 해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를 좀 잘 견뎌내면 그것 역시도 또 의연해질 수 있는 어떤 멘탈의 강화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니까 또 더 그런 분들이 신경 쓰이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 명절이랑 연말이랑 연초랑 이럴 때 내가 힘들면 진짜 힘들어요. 아시죠? 마음이 되게 더 헛헛하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하시는데, 그럴 때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 멘탈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환기 한번 잘 시키고, 이 세상에는 모르겠어요. 저도 막 엄청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길은 자꾸 보이더라고요. 길도 보이고 어떤 노력의 성과도 빠르던 늦던 조금 올라오는 오고, 그리고 뭐 진짜 포텐이 많이 터질 수도 있지만 포텐이 좀 덜 터지더라도 숨 쉬고 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열심히 살고 하다 보면은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나이도 어린 놈이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도 제가 지금 뭐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까지 매매를 하면서 형님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 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하면서 항상 같이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만족하면서 더 욕심 많이 안 부리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님들도 현실에 조금 만족하시면서 너무 비교하지 말고요. 비교하면은 진짜 저 비교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진짜 별로 정신 건강에도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만족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해가면서 행복하다라는 마인드, 행복을 먼데 찾지 않고 내 지금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면서 사는 어떤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또 인사를 제가 맨날 한 3번씩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고정 댓글창에 저희 단톡방도 있고 텔레그램 방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해주시면 좋겠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